우리는 지난 시간에 도체와 절연체 그리고 그 사이에 해당하는 물질인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전기를 통하게도 하고 통하지 않게도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반도체와 그 반도체를 이용한 물질인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첫 번째,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쯤 돼야 되잖아. 도체는 대부분 금속, 부도체라고 불리우는 절연체는 대부분 완전한 비금속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반도체는 거기에 중간쯤 들어가는 애들이라서 보통 14족 원소에 해당하는 것들이 보통 반도체로 많이 사용이 돼. 특히 이 중에서 규소나 저마늄 등이 반도체 물질로 가장 많이 이용이 되지. 자, 규소라고 하는 물질은 14족이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4개 가지고 있게 되고 탄소처럼 서로 공유 결합을 하게 될 거야. 간단히 그려보자. 규소가 이렇게 있다면 자, 가장 왼쪽에 있는 규소의 가장 바깥쪽 껍질 전자수는 4개.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4개.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규소도 4개여야 하잖아. 하나, 둘, 세 개, 4개. 그러면서 여기에 공유 결합을 이루게 되는 거지. 자, 이쪽 오른쪽 끝에 있는 규소도 마찬가지일걸?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4개. 그러면서 역시 이 첫 번째 줄 사이에는 서로의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됐어. 이런 규소가 한 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줄도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 가운데도 하나, 둘, 세 개, 4개, 마지막 규소도 하나, 둘, 세 개, 4개. 그러면서 위와 아래 사이도 지금 공유 결합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네. 마지막으로 한 줄만 더 그려볼까? 그러면 규소가 하나, 둘, 세 개, 4개, 다시 이 규소도 하나, 둘, 세 개, 4개, 하나, 둘, 세 개, 4개. 이렇게 전자들이 서로 결합을 하니 모든 전자들이 결합에 쓰이게 된다. 이렇게 한 종류의 14족 원소로 이루어진 반도체를 우리는 순수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타깝게도 이 순수 반도체는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반도체. 왜? 이 안에 전자들이 완전한 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전도띠로 이동되는 전자가 만들어지기 어렵거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반도체에다가 살짝 불순물을 좀 섞어주자. 다 섞어주면 좀 그렇고 조금만 불순물을 섞어줄까라는 거지. 이렇게 불순물을 섞는 과정을 우리는 도핑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 도핑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섞어줄 때 14족 원소에게 어떤 애들을 예로 들어서 섞어줄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얘는 한 13족 원소 하나를 섞어주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경우 15족 원소를 섞어주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만들어진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가 아니라 바로 불순물 반도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불순물 반도체에는 무엇이 있을까? 역시 아까처럼 규소를 가지고 13족을 한번 넣어보고 15족을 한번 넣어보면서 얘를 만들어 보자. 먼저 첫 번째로 만들 거 13족 원소가 첨가가 된 불순물 반도체라는 걸 한번 해볼게. 자, 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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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운데다가 나는 13족인 애를 넣을 거거든. 13족인 애 누구를 넣어주면 좋을까? 붕소 한번 넣어볼까? 그래서 나 여기에다가 붕소 한번 넣어봤어.
그리고 전자의 배치를 진행을 해볼 거야. 규소는 먼저 4개의 전자가 들어가겠지. 아까보다 전자가 훨씬 작게 표시가 되는 건 붕소의 전자가 눈에 띄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엔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까 순수 반도체처럼 지금 전자가 점으로 찍히고 있다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규소만 먼저 체크를 할게. 규소의 전자들이 전부가 다 4개씩 결합을 하도록 들어갔어. 이제 붕소를 넣을 거야. 붕소는 13쪽.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니? 3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3개가 여기 결합했다고 치자. 이쪽도 결합을 했다고 해주자고.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오면 무엇이 하나 생겨나니? 여기에 비어있는 공간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야. 자, 지난 시간에 전자가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옮겨가고 나면 원자가띠에 비어있는 공간이 생겼잖아. 우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바로 그래, 양공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바로 얘가 양공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이 양공 때문에 우리는 포지티브형 반도체다라고 하여 이것을 P형 반도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지. P형 반도체의 경우 이 양공이라는 애가 바로 전하를 나르는 물질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전하 나르게로 사용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전하가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드디어 아하, 내가 원할 때 전류를 흐르도록 만들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도 동일하게 15족 원소를 한번 첨가를 해보자. 아까처럼 순수 반도체를 활용할 거야. 규소, 규소, 규소. 그리고 똑같이 가운데에다가 15족을 넣어줄 것이기 때문에 바깥쪽에다가 규소를 먼저 배치를 했어. 그러면 15족에는 누구를 넣어줄 수가 있을까? 나는 한번 인이라고 하는 애를 넣어주려고 해. 자, 그러면 15족으로 들어가 있는 인을 중심으로 아까처럼 각 원자의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표시할 수 있겠지? 규소부터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규소는 이렇게 4개씩 전자가 점으로 찍히기 시작을 하는 거야. 마지막 규소의 점만 남았네. 자, 그러면 이제 인에 해당하는 전자가 찍혀야 되잖아. 근데 이는 15족이거든. 그러니까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5개가 있을 거야. 그 5개를 찍어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결합을 하고도 또다시 전자가 하나 남은 상태가 되겠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니? 전자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형의 전하를 띠는 반도체가 만들어졌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N형 반도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고 이 안에 만들어져 있는 이 전자가 바로 이번에는 전하 나르게로 사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하를 이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가지고 전류가 흐르도록 또는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물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것의 예가 바로 지금 이야기할 두 번째 바로 다이오드가 되는 거야.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2개의 반도체를 나란히 연결을 해서 어떨 때는 전류가 흐르도록 어떨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야. 그럼 언제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지 않느냐? 바로 다이오드 입장에서 전류가 제대로 흐를 수 있는 방향에 전류가 왔을 때 우리는 순 방향의 전류가 흐를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순방향의 경우에서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온다면 우리는 이것을 역방향의 전압이 걸리고 역방향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겠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이오드가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서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바로 무엇이니? 다이오드의 역할이라는 것은 한 방향의 전류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정류 작용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다이오드를 배치를 해서 이 다이오드가 어떻게 전류를 흐르거나 흐르지 못하게 막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반도체를 한쪽은 N형 그리고 반대쪽은 P형이라고 우리가 넣어줄 거야. 이렇게 배치를 하고는 전압을 걸어주는데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었다. 그리고 여기에 전구를 연결했다. 이렇게 장치를 하면 어떨까? 자, 우리는 긴 쪽이 플러스 극이 되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니 플러스부터 전류가 흐르니까 따라가 보자. 플러스가 왔더니 어떻게 됐어? N형 마이너스의 전하 나르게를 만나게 되네.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인력이라는 힘으로 당겨지겠지? 그러니까 전자들이 다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야. 반대로 마이너스가 이렇게 오게 되면 P형, 양공이 나타나게 되겠지? 양공은 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아하, 이 둘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둘 사이의 에너지의 차이값이 많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전하가 이동하기가 어려워져. 그러면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야. 만약에 같은 경우에 똑같이 N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P형이라고 반도체를 연결한 다음 전구에 여기 전지의 극을 바꿔보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꼬마 전구를 연결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긴 쪽이 플러스 극이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 될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럼 플러스 쪽으로 전류가 흘러와서 P를 만나게 되면 P 쪽은 양공이고 양공은 플러스 전하의 나르게 쪽이 되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 서서히 반대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할 거야. 마이너스 그 극이 따라오게 되면 전자는 같이 마이너스가 될 테니 어떻게 되겠니? 다시 반대쪽으로, 그래서 이 둘의 접합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네. 그러면 접합면을 통해서 만들어진 간격은 별로 없어지게 되겠지. 간격이 줄어들면 이 N형의 전하와 P형의 전하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이때 전류가 흐르면 꼬마 전구에 빛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므로 똑같은 배치의 다이오드이지만 전류가 어느 쪽 방향에서 오느냐에 따라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흐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위에처럼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가 바로 역방향에 전압이 걸렸다, 역방향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말하는 거고, 아래쪽처럼 전류가 흘렸을 때를 순방향에 전압이 걸렸다, 순방향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우리는 다이오드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전류의 흐르는 방향을 표시를 해서 전류 방향으로 다이오드의 기호를 삼는다. 무슨 얘기야? 지금 같은 경우에 전류가 이렇게 오고 있잖아. 그러면 다이오드를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바로 순방향 다이오드의 표현이 되는 거야. 역방향 다이오드는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전류가 이쪽으로 먼저 오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역방향으로서의 다이오드의 모양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이러한 다이오드에 내가
처음부터 교류 전원을 사용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교류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고 있는 전원 장치잖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의 위치가 자꾸 바뀌는 전원 장치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것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다이오드로 장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 다이오드에 의해서는 순방향에 의해서만 전류가 흐를 수 있잖아. 우리가 위에 있는 플러스 값을 순방향이라고 가정을 하면 전류는 흘렀다가 끊어졌다가 흘렀다가 끊어졌다가 하는 모양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이용해서 빛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깜빡깜빡이는 전구를 우리가 배열해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전기가 들어왔을 때 빛이 나는 이러한 전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될까? 이것을 우리는 발광 다이오드라고 표현을 쓰겠지.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 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 광 다이오드는 이 밑에 전지를 표현하지 않고 여기에 금속을 주어서 빛이 비춰졌을 때 광전 효과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광 다이오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전기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